양산 사송신도시 준공이 늦어지면서 현안 사업도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검토를 밝히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지역인 의령. 이번 주말 의령에서는 의병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양산은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신도시도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사송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준공이 늦어지면서 현안 사업들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최근 경남도가 사업비 등의 긍정적인 검토를 밝혀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양산시 동면 일대에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입니다. 규모만 276만여 제곱미터로 계획 인구도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2017년 착공됐고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도시철도 개통 연기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반영 등으로 미뤄지면서 준공은 2023년에서 다시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안 사업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도 덩달아 오른 겁니다. 주민들의 교육, 복지, 체육 공간이 될 복합 커뮤니티 건립 사업도 45억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한 450억보다 한 4, 5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이 해가 초과되게 되면 투영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490억대에서 맞추어서 설계를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지역민의 바람인 양방향 사송 IC 설치도 관건입니다. 현재 계획은 단방향의 IC 설치. 이 경우 주민들이 9km나 떨어진 남양산 IC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반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여기 사송에는 지금 신도시가 막 세워지고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양방향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산의 이런 현안 과제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양산을 찾은 박완수 지사가 긍정적인 검토를 밝힌 데 이어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주요 공약으로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저희 도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복합 커뮤니티는 올 11월 착공되고 사송 IC는 양방향으로 2026년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국의 의병 활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죠. 그 시작이 바로 의병의 고장 의령군인데요. 의령에서 의병을 주제로 한 축제가 개막해서 이번 주말까지 열립니다. 그 현장에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캐릭터로 변신한 곽재우 장군. 어렵게만 느껴지는 역사 속 의병을 캐릭터로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또 시대별, 지역별로 나눠진 의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조금 축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고 보기가 좋습니다. 의령군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던 곳으로 이 의병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미로 매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 의병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행사는 지난해부터 홍의장군 축제로 이름을 바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모두가 의병, 홍의장군이 되어 모두 모였다라는 주제에 맞춰 의병 체험 비중을 높였습니다.
희생으로 모두를 끌어안은 의병들의 통합과 화합 정신을 전 국민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우리 축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입니다. 어령을 방문해서 좋은 부자 기운과 함께 의병들의 어려운 기운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18일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의령 서동생활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의령에서는 의령 토요의 수박축제와 이호섭 가요제 등 다양한 축제가 함께 진행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17일)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지진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28건의 흔들림 감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양산과 김해는 물론 통영과 거제, 창원과 밀양 등에서도 접수됐습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경남에서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 달 22일 2시 1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지만 홍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도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창원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창원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창원시는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장애인 복지 브랜드 장애인 세상 든든을 추진합니다. 도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관광, 문화예술,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 브랜드 장애인 세상 든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여행을 지원하는 장애인 세상 보기와 예술활동과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상회복 등 두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장애인 든든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만 400여 제곱미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산시는 도시개발사업 기대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주거지역 60제곱미터, 50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를 거래할 때는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효력은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17일 오후 거가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상 크레인의 교각 충돌을 가정한 순환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함선과 항공기, 드론 등 구조 장비를 이용해 충돌과 침수, 화재, 인명구조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급식소 설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세금이 투입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창원시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공공급식소는 단순히 먹이 주는 곳이 아니라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 등 50곳에 공공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급식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시민들은 공공급식소가 길고양이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평소에도 길고양이 문제로 약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런 급식소가 생겨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혼자 밥 못 먹고 있는 거 보면 불쌍했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하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다 같이 내는 세금인데 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하고 이제 목적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후원이나 이제 기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그냥 밥 주는 것도 있고 창원시에서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개체 수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중에서는 또 일부 학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캣맘들은 무분별한 민간급식소를 정리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급식소 사업이 운영된 게 시작됐는데 이게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이게 올해 50호 점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정책적으로도 안정된 사업으로 가기를 저는 제일 바라고 있고요. 이제 첫걸음을 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놓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 절벽 앞에 놓인 대한민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자녀 출산 계획 의향이 3년 전에 비해 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볼까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로 9.4%포인트 올랐고 30세 미만은 15.7%로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로 10.3%포인트 줄었고 30세 미만은 19%로 13.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사상 최저를 기록해 충격을 줬죠.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미 있는 조사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돌봄 제도를 잘 구축한다면 국가 소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여야 정치권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륙도와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연유산의 보전과 문화유산 계승 발전 등을 목표로 노후화된 오륙도 홍보관 전시물 교체 등 총 13개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륙도는 육지에서 1km 이내 위치해 조망이 쉬운 귀암괴석 무인도서로 해양보호생물 개바다말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교육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4.20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유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